섹시한 바디라인, 또 탄탄하고 매력적인 건강미를 위해 여름마다 이것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암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선탠입니다. 선탠하다가 암에 걸리는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100% 실화입니다. 자, 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간호사 타우니 월러비. 어머, 피부색 섹시한 거 봐. 대체 태닝을 얼마나 자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럽다, 얘. 이게 쉬운 줄 아니? 진짜 자주 해줘야 유지가 된다. 자, 서양에서 워낙 태닝이 대중적이잖아요. 특히나 이 월러비는 일주일에 평균 4~5번씩 인공 선탠을 즐길 만큼 태닝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얼굴이 너무나 간지러워 잠에서 깬 월러비. 자, 월러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얼굴에 검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난 건데요. 급히 병원을 향했는데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바로 악성 흑색종. 피부 암의 종류 중 가장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자, 보통 흑색종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햇빛에 의해 손상돼 검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자, 인공 선탠을 할 때 램프에서 발산되는 자외선은 태양광선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비해 그 방출량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월러비는 이 흑색종 때문에 암이 발생한 피부 부위를 모두 도려낸 아이고, 어떡하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더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려다가 아이고야.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특종을 준비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도 5년 동안 악성 흑색종이 33.4%나 증가. 각종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면서 자외선 노출량도 급증.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악성 흑색종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네. 그러면 이제 선탠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력적이긴 해요, 구릿빛으로. 대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공 선탠을 할 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법칙.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2회, 1년에 총 30회까지만 피부에 수분이 급격히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연 태닝을 하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 어딘가에 생겨난 점이 점점 커져가거나 점의 모양이 일정치 않고 울퉁불퉁할 때. 자, 그리고 다들 손톱 한번 보십시오. 자, 손발톱에 흑색 세로줄이나 반점이 생긴다면 흑색종을 알리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아 즉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0위를 공개합니다. 방파제의 목적은 거센 파도나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발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테트라포드로 만드는데요. 이곳은 바위나 암초 주변에 사는 볼락, 우럭 등 다양한 어종들이 몰리기 때문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명당으로 불린다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테트라포드가 정말 위험한 곳인 거 모르셨죠? 실제로 울산해양경찰서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연안에서 일어난 61건의 안전사고 중에 방파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빠져서 그러죠. 그렇죠. 이 방파제는 파도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끼와 해조류들이 자라서 아주 미끌미끌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테트라포드는 사이사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곧바로 추락. 맞아. 또 단단하고 높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쉼 없이 치는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인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무서우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대안.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그리고 구명조끼나 미끄럼 방지용 신발 등 이 개인 안전 장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는 독을 품고 있는 위험 어종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어우, 못되게 생겼네. 못되게 생겼지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앙증맞죠? 이 화려한 비주얼의 물고기의 이름은 미역치입니다. 제주도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미역치는 다 자라도 약 7에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손바닥 하나보다 작은 거예요. 저 녀석이 그런데- 뭐 위험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귀엽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 미역치는 무시무시한 독침을 숨기고 있는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독으로 무장. 만약에 독침에 쏘이면 독이 퍼지면서 맹렬하게 통증이 밀려오는데 이 통증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심하면 손과 어깨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가 그렇게 센 거예요. 독덩어리네, 독덩어리. 그래서 일단 이 미역치를 잡았다. 그러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낚싯줄을 잘라서 보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입니다. 이번에는 남해나 제주도에서 선상 낚시 나가시는 분들 이 녀석도 꼭 똑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쑥이미. 자, 이 녀석의 영어 이름이 Devil Stinger, 일명 쏘는 악마입니다. 와. 근데 영어 이름에 devil이 붙었으니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장난 아니네. 쑥임이라는 어감도 뭔가 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녀석은 정말 공포의 물고기인데요. 쑥이미 역시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가시, 머리 돌기 등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몸 전체가 독이고요. 특히 등 지느러미, 가시의 독이 가장 강한데 여기에 쏘이면 그 부위가 붓고 피가 몰리면서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못생겼다, 화려하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역치, 쑥이미 모두 양볼락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느러미 부분이 볼락과 아주 흡사한데요. 일단 가급적인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한 물고기들에게 쏘였다! 그러면 주변 가게라도 뛰어가서 뜨거운 물을 구해오세요. 그래서 지느러미나 가시의 독은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약 45도나 50도 정도의 온수에 상처 부위를 담가두면 고통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고요. 그렇죠. 물고기의 피부나 바닷물에 있던 세균의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8위 공개합니다. 자, 지금 해수욕장에는 독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저게 뭐야? 광범위하게 이제 빨간 환부가 보이는데요. 자, 저게 무엇이냐? 바로 여름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아, 해파리 다리. 해수욕장 가면 바다 위에 작은 해파리들이 뭐 둥둥 떠 있잖아요. 다들 뭐 신기하다, 귀엽다 하면서 크게 경계를 하진 않는데요. 2012년도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온난화로 해파리들이 요즘 급증해서 그만큼 사고 소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해파리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 것부터 맹독을 지닌 종까지 약 200여 종이 있는데요. 자, 그중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출몰하는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요. 주로 7월 중순부터 남해와 동해에 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작은 해파리들 아시죠? 그게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어린 해파리들인 겁니다. 다 자란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길이가 50cm에서 1m까지 가는 아주 대형 해파리인데요. 오, 되게 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촉수에 조금이라도 살이 닿으면 촉수에 달린 수천 개의 자포, 즉 독이 든 침인 이 자포가 피부에 찰싹 붙어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아유. 해파리 촉수에 감겨서 이 독에 쏘이면 채찍을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 구역질, 근육 마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심하면 전신으로 독이 퍼져 자칫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물렸다면은 그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꼭 해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뿌려 피부에 남아있는 자포를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가시 모양의 촉수가 박혀 있다면 보이는 대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등장만으로 그 해수욕장을 공포 자체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어 또 나오나요, 지금? 자, 이 생물의 이빨은 이빨은 잠수용 슈트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 1mg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장어. 독사예요? 뱀장어. 뭔데? 바로 이것. 저게 뭐예요? 뭐야, 불가사리? 문어네, 문어. 문어? 저기 보이는 저 생물, 그냥 문어가 아니라 맹렬하고 강력한 독을 가진 파란 선 문어입니다. 아주 작은, 뭐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문어이지만 이 작은 녀석이 가진 독은
보고의 독과 같은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의 독보다 무려 1000배가 더 강력한 독.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1000배는? 저 작은 몸에 보고의 1000배가 달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독약의 대명사,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청산 나트륨의 무려 1200배. 와. 자, 이 파란섬 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와 암초에 삽니다. 자, 문제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포항에서도 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이 작은 문어를 발견한 피서객이 처음 보는 문어다. 되게 예쁘네라고 잡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쫙! 자, 남자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고통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이네. 문어침 속 테트로도톡신 독이 근육을 마비시켜 무려 열흘 동안 손뼈가 시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뭐 잠깐 부었네,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정말 이 선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신 거죠. 빨리 좀 조치를 정말 운이 하셔서. 좋으셨던 겁니다. 예. 특히나 저 파란섬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의 겉면에 독이 흐르고 있거든요. 파란섬 문어의 스킨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독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란섬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막 무조건 만져볼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 기자는 퇴근을 하셨고요. 그렇죠. 네. 전 기자가 정말로 3명의 공동 1등을 이뤄낼 것이냐.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에 6입니다. 파도의 역습, 모모모 주의보.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5위 공개합니다. 당신의 감기 증상, 감기가 아닐 수 있다. 여름철 고열, 기침, 두통, 콧물, 오한의 증상으로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는 당신.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려 치사율 15%에 달하는 이 질병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 즉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체로 흡입되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목숨에 치명적인 레지오넬라 폐렴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폰티악 열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그 이유는 더운 여름철에 균의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름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냉각수, 에어컨, 샤워기 등에 균이 아주 바글바글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에 45건이었던 우리나라 레지오넬라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128건, 1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의 치사율이 무려 15%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흡연자, 신부전증, 폐질환, 심혈관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짚어드립니다. 고열, 마른 기침, 두통, 무력감과 권태감의 증상이 보인다. 또는 호흡곤란, 설사, 위장장애까지 있다면 탈이 났나? 에어컨을 많이 쐬서 감기 걸렸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날로 정하셨어요. 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담근 뒤 칫솔로 살살살살 청소를 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되고요. 냉각기 관리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중성세제를 탄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뿌려주면 끝입니다. 쉽죠? 그리고 공원이나 등산 가셔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뭐예요?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많이 하는데?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중시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4위 공개합니다. 여름의 악몽, 죽음의 한증막. 지난 2017년 7월 미국 조지아주 한 미용실에서 6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고 나온 디 자넬 에타 파울러. 그런데 당신은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살인자가 된 이유. 바로 여름철 찜통차 때문입니다. 디 자넬 에타 파울러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 딸을 두고 엄마 머리만 잠깐 하고 올게요 같이 하고 들어가지. 갔는데요. 데리고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녀의 딸은 차 안에서 더위에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까지.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만 매년 차량에 갇혀 숨지는 아이들이 평균 37명.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선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요. 2011년 경남 함양에선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다. 이만하면 정말 여름철 차 안은 지옥의 한증막 그 자체인 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한여름엔 4시간만 주차해도 차의 내부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체온 변화 속도가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뭐 잠깐인데 괜찮겠지. 아니면 믿기 어렵지만 뒷좌석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의도치 않게 방치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력시 소비자 잡지에서 발표한 예방법에 따르면요. 휴대전화 또는 지갑, 가방 이런 거를 아이가 있는 뒷좌석에 같이 두는 겁니다. 물론 흔한 건 아닙니다. 애가 차에 있는 걸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흔한 건 순간적으로, 아니지만, 네.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